2030년에는 41조인데 예. 2022년에 이제야 1조 원 넘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를 친환경으로 좀 묶어버리면 친환경 소재가 3조 원대를 찍었고요. 2차 전지 소재는 네. 이제 1조 원대. 네. 근데 그러면 8년 만에 네. 40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괜찮죠? 예, 뭐 위로 쫙쫙 뻗어가지 못하지만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2차 전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2차 전지 이야기, 에코프로 이야기, 에코프로의 또 대안이 될 만한 새로운 주도주 이야기,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2차 전지 에너지들이 나 딴 데 안 가 이런 모양새를 나타내주면서 그 안에서 종목 찾기를 계속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네, 끝이 어딜까요? 끝이 끝날 때가 끝이죠. 아, 네, 진짜. 그러니까요. 뭐 실적이 그만큼 나오는 섹터이다. 뭐 그런 근거일까요? 딴 데 마땅히 갈 데가 없다. 이 매수세가 지금 이제 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되고요. 네. 이제 워낙 일각에서는 워낙 이쪽이 워낙 이제 또 가파르게 네.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급등했었던 여러 섹터를 좀 빗대면서 네. 좀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좀 극단적으로는 뭐 바이오 급등했었을 네, 때. 근데 그죠.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이번에 이제 어닝 시즌 돌입이 되는데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네. 네. 그러면 또 증권사에서 또 호평 나오면서 또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도 2차 전지 내에서도 섹터가 매우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고 또 이제 종목도 많아서 네. 정말 그 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간에 다 네. 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워낙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뜨거웠었고요. 그죠? 네. 뭐 쉬어도 사실은 누가 뭐라 안 하는데 그죠? 그 에너지가 초반에 약간 리튬 관련주 혹은 장비 이렇게 가다가 포스코 그룹으로 또 그냥 그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에 뭐 여타 포스코까지 그냥 제2의 에코프로는 포스코일까요? 이게 수직 계열화. 네, 맞아요. 네, 단어가 네, 에코프로도 그게 적용이 됐었고 네, 포스코홀딩스도 적용이 되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포스코를 조금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 뭐 네.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돌이켜 보면 참 포스코가 작년에 태풍으로 좀 힘든 또 한 해를 좀 보내기도 맞아요. 했었고 예.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작년 이제 뭐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송도 신도시 개발 관련돼서 국제적인 이렇게 소송도 좀 있었었거든요. 네. 그 3조 원대. 송도는 사실 포스코가 다 개발해 가면 거의 포스코 아파트예요, 그죠? 개발 땅 이제 네. 이게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간척이잖아요, 그죠? 네네. 간척까지 세우고 거의 포스코 마당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올해 참 분위기가 좋은데 네. 작년부터 좀 이렇게 좀 살펴볼 만한 이슈들이 있었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작년부터 지주사 체제로 전환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사명을 또 싹 바꿉니다. 맞아요. 또 포스코 이제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예전에 포스코 강판이었는데 네. 이 기업은 강판? 이제 사명이 이제 작년에 바뀌긴 했지만 네, 좀 있어 보여. 그렇죠. 뭔가 네네. 네. 스틸이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TCC 스틸 뭔가 네. 스틸이 영어로 또 마음을 훔친다. 네, 뭐 네. 그래서 작년에 지주사 전환 체제, 올해는 또 사명 변경, 그리고 또 작년에 여름쯤에 포스코가 2030년 가면 우리가 2차 전지 소재에서 이만큼 매출을 올리겠다. 그게 41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중장기적인 정말 중요한 매출 수치도 이미 작년에 발표했었고, 그래서 참 올해 초에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 회장이 최정 회장인가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뭐 7대 사업 하고 있는 거 있는데 네.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걸고 있네요. 네. 네, 드라이브를 그래서- 걸어야죠. 네. 임기 돼가지고 집에 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도 급등이고, 네. 근데 그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해 초에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을 했죠. 맞아요. 예. 합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비전 선포식이 4월 13일인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포스코 회장이 그래 지금 시가총액 봤을 때 23조 원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포스코 인터를 네. 5조 원인데 네. 네. 그래서 비전 선포식에서 이렇게 좀 굉장히 공격적인 코멘트였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2차 전지를 보면서 에코프로가 조금 쉬고 있는 동안에 어디로 갈까? 1차적으로 그럼 포스코 그룹에 관심을 갖자. 네, 정말 네,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막 네. 살펴볼 만한 이슈도 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또 일본 기업 음. 혼다와 또 MOU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요? 포스코가. 네. 맞아요. 뭐였더라? 네, 혼다가.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일본이 먼저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한 거죠. 예, 예.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IRA 세액공제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 자체가 네. 이게 공급망의 가치사슬 생태계를 그냥 뭐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광범위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을 진짜 최근에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혼다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최근에 이제 현대차도 뭐 2030년 뭐 2030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네. 혼다도 2030년에 네, 판매 생산 목표가 200만 된 거죠. 그러면 이번에 맺은 포스코 그룹과의 그런 MOU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슈가 될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포스코가 철강이잖아요, 그죠? 철강 보국.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이 산업에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 뭐 철강 산업은 사실 새로운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중후장대 레거시 산업이 됐는데 새로운 2차 전지나 이런 공급망, 밸류망을 갖는다, 그죠? 그러면서 큰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사실 중요한 아젠다이긴 하죠. 한때는 뭐 자원 개발한다고 그래갖고 막 문제도 많고 막 그랬었어요, 그죠? 네,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결실을 맺는 건데 그러면 포스코 그룹은 볼 때 어떤 기업을 투자자들은 뭐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어디를 보면 좋아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포스코 그룹이 정말 많잖아요.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네. 이제 관심 좀 보실 때 네. 6개 정도 한꺼번에 다 놓고 보셔야 될 정도로 이제는 그러게요, 맞아요. 네, 이제 필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여기도 어떤 건 한글로 포스코고 어떤 건 영어로 포스코를 쳐야 되고 그죠? 네. 이게 그 상장 기업명이요, 그죠? 이런 거는 똑바로 하라고요, 그죠? 회사 이름도 네, 어렵게 네. 하지 말고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사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이제 잠시 후에도 이제 좀 뭐 그림으로도 이제 뭐 보여드릴 수도 네. 있을 텐데 이게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전 선포식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30년에 포스코 그룹의 수익의 20%를 차지하게 될 그런 책임이 있는 회사로 앞으로 커 나갈 거로 보는 거죠. 인터내셔널에 힘을 준다. 네, 포스코 에너지랑 합병을 한 건데 포스코 에너지가 앞으로 수소 쪽에 뭐 터미널 구축이라든가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앞으로는 우리 이제 더 이상 옛날에 드라마 미생 보셨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가 이제 상사 기업 맞아요. 종합역 상사죠. 네, 네. 서울역 거기 뭐 옆에 배우 그죠? 예. 정말 옛날 그건데 그래 우리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더 이상 상사 기업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친환경 종합 회사로 커 나갈 거다. 그 중심에 수소라는 게 있거든요. 네. 포스코 그룹이 7대 그런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7대 그 핵심 키워드 중에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수소예요. 그러면은 포스코 에너지가 수소 터미널 구축하죠. 이제 더 이상 상사 아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수소 무역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에코프로 관련돼서 뭐 이제 한 분의 애널리스트가 지금 실적이 그래 좋은 거 오케이 위대한 기업 맞다. 근데 단기적으로 나쁜 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실적을 정말 뭐 한 2, 3년치를 끌어온 게 아니고
뭐 5년, 6년치를 끌어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2030년에 시총 23조 원 좀 땡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생각할 때는 네, 포스코 그룹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수소와도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포스코 그룹이 그 전에도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수직 계열화로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포스코 퓨처엔 말할 거 없고 포스코 네. 케미칼이잖아요, 그죠? 네. 말할 거 없었는데 다시 에코프로가 워낙 땡기고 가다가 주춤하니까 포스코 그룹이 이제 대안으로 이렇게 좀 와서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쪽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데 이상효 이사님은 그 가운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주목해보자. 네. 네. 비전 선포식이 있었고 네네. 최정우 회장이 뭔가 좀 힌트를 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 작년에 포스코 홀딩스가 뭐 지주사 전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홀딩스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작년에 중요하게 얘기 나왔던 게 지금 좀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네. 이 그림이 2019년도부터 음. 2030년까지의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매출 추이를 볼 수 있는 건데 매출 계획인 거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2030년에 이 그래프에 지금 찍히는 수치가 얼마냐? 네, 41조 원입니다. 네. 이 41조 원인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점점 기울기가 점점 조금씩 가팔라집니다. 그래서 한 2025년 이후에는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매출 추이가 굉장히 좀 가팔라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요 2030년에 매출 추이가 41조 원인데 그러면은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쪽의 매출은 얼마가 나오냐? 네. 2030년에는 41조인데 예. 2022년에 작년에 이제야 1조 원 넘었습니다. 10조도 아니고 네. 10조도 아니고 네. 1조.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를 친환경으로 좀 묶어버리면 친환경 소재가 3조 원대를 찍었고요. 2차 전지 소재는 네. 이제 1조 원대. 네. 그게 근데 40조 간다. 네. 근데 그러면 8년 만에 네. 40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게 2015년에는 1,000억도 안 됐었습니다. 830억. 굉장히 가팔라지는 거고, 그래서 요 수치를 포스코 그룹에서 얘기할 때 2030년에 이제 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30년에 우리 양극재는 생산 판매를 61조 원을 할 거고, 음극재는 뭐 32만 톤을 할 거고, 리튬 30만 톤, 니켈 22만 톤, 이런 수치를 작년에 얘기했고 올해 좀 드라이브를 좀 시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목표를 시게 잡았는데 그거는 2차 전지 쪽의 매출이 그렇게 늘어난다면 그거는 홀딩스나 퓨처엠을 봐야 되는 그 포인트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도움을 주고 받고 이제 그런 매출이 좀 커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듯이 기울기가 2025년 이후에 좀 가팔라진다는 거. 그 부분도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수소 관련된 얘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수소는 그러면 아까 인터내셔널이 주도해서 한다고요? 홀딩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에. 네. 포스코 그 말씀드리면은 이게 한 가지 먼저 최근 뉴스에 한두 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 개는 봤는데 포스코 그룹이 수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2020년에 포스코 그룹에서 그래 우리 2050년 가면은 이산화탄소 배출 0 만들게 이 제로 계획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이 목표를 하려면 향후에 지금은 이제 그 철을 생산할 때 이제 석탄을 이용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이산화탄소 0 만들려면 에너지원을 달리해야겠네, 그죠? 네, 태양광을 하든 풍력을 하든 근데 수소를 중심으로 하겠다. 네. 석탄이 아니고 수소를 이용하는. 그래서 이제 그 공정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수소 환원 제철 공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포스코가 그래 CO2 0으로 만들려면 수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뭐 관련된 뉴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4월 5일 날 5만에 67억 달러 수소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뉴스가 이제야 나왔죠. 네.
그래서 야 포스코 그룹 요즘에 좋은 얘기 정말 많은데 수소 관련된 프로젝트 얘기도 4월 5일 날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래 수소 쪽으로도 좀 빨리 좀 이렇게 앞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소 쪽도 좀 보시려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수소 생산, 운송, 뭐 저장, 활용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세 단계로 좀 나눠져 있죠. 뭐 생산, 운송, 저장, 이제 활용인데 네. 위 이제 생산 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태양광, 수전의 암모니아 합성이 있긴 하지만 오른쪽 기업을 보면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CCS 사업 개발이나 글로벌 이제 수소 무역이 있는데 그 이제 밑에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운송 저장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에너지를 올해 초에 이제 합병했잖아요. 근데 포스코 에너지가 지금 하는 일이 수소 터미널 구축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상사가 아니고 이제 친환경 이제 종합사로 이제 간다는 거고 수소 무역 한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보면 활용 보면은 포스코 에너지가 이제 수소 발전까지도 이제 담당할 거기 때문에 포스코 에너지 얘기가 많네요. 근데 포스코 에너지는 지금 인터내셔널이 품었다. 네, 올해 초 합병했고 이제 첫 비전 선포식까지 있었다. 그리고 네. 굉장히 공격적인 네. 최종 회장의 언급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이제 오만 수소 프로젝트도 있지만 그밖에 해외 쪽으로 뭐 그린이나 이제 뭐 블루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한 해외 10여 한 10개 정도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오만 수소 프로젝트만 우리가 좀 이렇게 접했지만 앞으로 지금 뭐 나올 이슈들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오만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량을 연간 한 100에서 한 125만 톤으로 좀 늘리겠다는 네.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 국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 국가의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자로 한전이랑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대상 선정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또 사실은 대장주로 갈 수도 있는 건지 에코프로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먼저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뭘요? 그 끝이 어딜지. 아, 네. 그 끝이 어딜까? 네. 글쎄, 지난번에 80만 원 에코프로는 80만 원 그죠? 네, 80만 원대. 82만 원 찍었고요. 60만 원 지금 초중반인데 100만 원 한번 가나요? 아, 네. 그 80만 원대 올라왔을 때 네. 뭐 100만 원 얘기도 살짝 나왔지, 맞아. 네, 저도 살짝 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80만 원대 상승할 때 뭐 네. 1분기 실적 기대감이나 뭐 에코프로 버티럴즈의 올해 말 또 거래소 상장, 예. 네, 상장 네. 이슈 또 에코프로는 또 뭐 코스피로의 뭐 이전 상장성도 맞아요. 정말 많은 것들이 네, 있었었고 또 이제 공매도 계속 붙들고 있었던 맞아요. 분들이 상환하는 그런 매수세도 좀 있지 않았었냐라는 예. 것도 좀 뭐 들었던 것 같은데 숏 커버를 넘어서 숏 스퀴즈라 그러잖아요. 급하게 사는 거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20% 이상 그러니까요. 네, 장대 양봉이 나왔던 것 같은데 참 보면은 최근에 에코프로 BM은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데 에코프로는 조금 또 약해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그죠? 네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좀 하락 변동성이 컸었던 이유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맞아요. 이제 정말 많은 증권사들이 이런저런 레포트를 쓸 건데 어떻게 쓸지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뭐 벼르고 있지 않을 거냐. 어떻게 강하게 얘기를 하겠어.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근데 정말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레포트가 나왔었죠. 네. 네, 그래서 좀 이제 하락했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해도. 그죠? 사실은 뭐, 네네. 다 좋게 봤는데, 삼성에서 냈고, 이제 하나에서 냈는데, 사실 그분들은 이제 사실은 자기 밸류를 측정해서 용기 있게 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야, 니네가 이거 써가지고 지금 주가 잘 가면 떨어졌잖아. 사실은, 그건 약간 좀 뭐라 그러죠? 경강부회죠. 그죠? 사실은 상당히 올랐던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그죠? 뭔가 하나 네네. 튀어나오면 변동성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실적 발표 이런 게 이제 맞물려져서 네네. 변동성이 생겼다. 네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일단 한 가지 근데 이제 볼만한 게 뭐냐면
요게 에코프로가 네. 그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5월 달에 MSCI 이제 정기 리뷰가 있거든요. 네. 이제 종목이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편출되고 네. 언제 리밸런싱이 정확히 되는 날짜 그게 5월인데 에코프로가 편입될 거냐 안 될 거냐 물론 가능성은 커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쪽에서만 말씀드리면 네. 또 이제 금양 이렇게 편입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요게 또 조건이 네. 좀 살펴볼 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21년에 이렇게 MSCI 지수에 편입시키려면 그런 기준 중에 단기 급등한 종목은 편입에서 좀 제외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네, 2년 전에 생겼는데 그런 기준이 그러니까 단기 급등이라고 하면은 뭐 며칠 내에 몇 %, 상승하면 네네. 좀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계가 뭐냐면은 45일에서 60일 사이에 그러니까 상승률이 400% 네.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더 급등하면 편입이 어려운 걸로. 뭔가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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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가격이 얼마냐면은 네, 60만 원대인 거죠. 그러니까 70만 원이면 뭔가 좀 편입을 시키려고 해도 조금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야 이거 2년 전에 그 규정 적용해 보자고. 보통은 이제 시총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시총이 늘어나면 들어가는 건데, 그죠? 네네네. 시총 기준 말고도 있다. 그게 단기 급등 규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거기 들어가려고 해서 지금 주가를 누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만 보더라도 예. 이제 월요일에 흐름을 봤을 때 네. 에코프로 BM은 흐름이 좀 좋았는데 에코프로는 약했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게 4월 마지막 10거래일. 10거래일이라고 하면은 셋째 주 월요일부터 넷째 주 마지막 그 10일 동안의 그 거래일 중에 임의의 날의 기준치를 적용한다고 해요. 임의의 날에. 그러니까 딱 정해진 날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17일 월요일부터 네. 이제 4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이 10거래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속도 조절은 나오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 BM 17일 날 뭐처럼 왜 상승하지 에코프로는 상승하지 못했지?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4월 말까지 MSCI 편입되려면 조금 쉬어가도 중기적으로는 편입되면 돈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야 어렵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LG에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 개인들 보호에서 풀린다 그래가지고요. 기억나시죠? 그때 뭐 시장에서 이제 팔어라 직원들 팔 준비했다 안 판다 존버한다 이랬었는데 그때 가격이 제 기억으로 45만 원, 6만 원 이때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루 만에 돌리면 근데 지금 거의 60만 원 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급상의 MSCI 편입 관련된 요 기간이 그러면 주식을 좀 이후 상승을 기대하고 사모을 수 있는 기간이냐, 그죠? 그런 고민이 살짝 드네요, 그죠? 기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진짜 에코프로가 이 MSCI 리뷰에 편입되는 종목이 되기 위해서 네. 쉬어가는 거라면 그런 조건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거 좀 자료도 제가 준비한 건데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렇죠. 예. 네네. 이게 어떤 자료냐면 올해 MSCI 리뷰 일정인데 1년에 4번이 있죠. 네.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있는데 이번에 이제 5월달 얘기를 하자면 발표일은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날 아침 7시경에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 리밸런싱은 이제 5월 31일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리밸런싱이 돼서 이제 효력은 이제 6월 1일부터 적용이 될 텐데 그러니까 발표는 5월 12일 날 되지만 예를 들어서 4월 말까지 흐름이 좀 이렇게 진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발표는 12일이지만 편입될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심리는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4월 말과 5월 달의 좀 흐름은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못 갔다 그러면은 조금 더 예, 상승 탄력은 그러니까 좀 이제 가는구나. 그런 흐름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편입되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추정해서 들어온다. 뭐 이런 수치들도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보니까 이제 그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월 달에 이제 정기 변경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15%인데 한 5% 증가해서 그런 게 추정이 되다 보니까 한 4천억 원 정도 유입될 거다. 그런 전망이 있는데 에코프로 관련돼서는 좀 뭐 유의미하게 딱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정도의 수치는 좀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상의 에코프로 요인들이 아직 살아있다 그죠? 예. 뭐 다들 막 너무 고평가잖아. 뭐 집어던지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밀렸지만 꿈틀꿈틀 대고 있다는 건데 그죠? 네. 한번 한 2주 동안만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럼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60만 원, 70만 원대 주가가 좀 있어야 될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죠? 있다면 그래 그 뭐 분할해서 샀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그런 목표가가 그다음에 결국 이제 밸류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네, 밸류 내지 뭐 성장성을 뭐 PEG를 적용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그 증권사에서 목표까지 내는 거 좀 나와 있나요? 예. 어디까지 높은 곳을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글쎄요. 근데 4월만 지나더라도 이렇게 증권사의 이제 뭐 정말 구체적인 수치를 통한 리포트나 아니면 본인 성향이 조금 더 담긴 리포트나 실적 발표하고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리포트가 많이 나오지 5월만 돼도요. 뭔가 이제 에코프로 주가에 뭔가 주가의 상승을 좀 저해하는 리포트들이 나온다고 하면 4월 달에 나오지 5월 달에 또 상승한다고 해서 리포트가 저것도 오바다 라는 리포트가 또 굳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리포트에서도 조금 실적 발표도 했고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수급상의 요인을 볼 때 물론 뭐 에코프로의 성장성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은 없죠, 그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게 얼마나 땡겨 쓰고 좀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였는데 지금 이제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수급상 요인 보면 기대 요인이 남아 있다는 건데요. 뭐 약간 좀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 2차 전지 내에서 뭐 에코프로는 정말 신화적인 기업이지만 지금 주식으로만 보면 그죠? 이제는 올랐으니 말씀하신 포스코 뭐 그룹이라든지 그죠? 다른 뭐 리튬 관련주라든지 뭐 전해이라든지 SKC라든지 SK온 그죠? SK 케미칼도 SK 이노베이션 그죠? 여기도 이제 좀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편안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요. 굳이 에코프로를 실험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하면요. 이제 공급망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생태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혼다와도 이제 MOU 체결을 했고 그럼 그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추고자 하면 이제는 LG 그룹 쪽, 뭐 LG 화학이나 LS솔이나 그쪽으로 뭔가 이렇게 뭐 밸류 체인 얘기가 나오면서 좀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이나 그렇게까지 부각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런 차원으로 좀 관심을 가져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뭐 LG 엔솔, LG 화학 또 갈 자리가 또 계속 관심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은 계속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포스코 그룹이 워낙 관련된 기업이 많긴 하긴 하지만 중요하신 말씀이네. 아까 얘기한 어떤 수직 계열화 이게 이제 그냥 하나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셀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셀을 만들려고 했더니만 양극재, 양극재가 필요해. 그걸 만들려면 또 전구체가 필요해. 전구체가 필요하려면 그 다음에 또 뭐 수산화 리튬이 필요해. 수산화 리튬 중에 탄산 리튬이 있어. 옴브레또 모히또가 있어. 뭐 이런 그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그런 라인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된다. 에코프로에서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 포스코 그룹을 얘기하셨고 LG 화학도 그렇죠, 그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이 타이밍에서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룹과 네. 또 이제 수직 계열화 네. 아까 또 전구체 말씀하시니까 네. 최근에 그룹주 중에서 네. 전기차의 뭔가 성장 동력을 조금 받고 있는 그런 그룹 계열사가 있는데 LS. LS 맞아요. LS가요. 전구체 진출 밝혔습니다. 네, 거기도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 2차전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 사실 과거에도 보면 주도주라고 하는 게 한번 쫙 불을 품었다가 나 오늘까지만 주도주하고 내일부터 이제 마당새 할래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아, 네. 일단 실적도 있고. 예. 그리고 쉬는 거 갔다가 네. 또 끌어당기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조정받고 이전에 정고점을 다시 치고 가면 그거는 ING 주도주의고 그죠? 그럼요. 정고점을 치고 이제 못 가고 밀리면 슬슬 이제 좀 주도주의 생로병사에서 거래량이 줄고 그죠? 그러면 주는 건데 아직까지 볼 때 2차 전지는 네. 주도주의 생로병사에서 생이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네. 진짜 2차 전지 쪽은요. 정말 한 일주일만 관련된 뉴스를 만약에 안 본다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네. LFP 배터리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LFP 원통형, 네, 원통형도 뭐 4680도 예. 그렇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 ESS까지도. 그래서 최근에 LG엔솔이 이제 북미 쪽에다가 그 16기가와트시 이제 ESS LFP 배터리 전용 ESS 공장을 또 증설한다고 했고 네. 또 이제 테슬라가 네, 상하이에 40기가와트시 이제 메가팩 ESS 공장을 또 증설한다고 해서 진짜 정말 많아요. 2차 전지 쪽은 뭐 네. 나트륨 배터리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네. 우리가 3원계보다 더 나아 지금 우리 네. 배터리가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서 야 정말 언제 끝이 날까? 네. 네. 아 이렇게 뭐 계속 네. 순환하면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럼요, 뭐 투자자들에겐 그죠. 예. 네네. 뭐 이사님이나 우리가 끝이 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절대 예. 아니죠. 그런 정말 강하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뜰 쪽은 일되면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이나 그죠. 그 네. 전에 사실은 충전기 시장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요즘 뭐 여러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거죠. 충전 네. 시장은. 네.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돈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대기업이면 진짜 이쪽 전기차 충전 시장에 거의 다 뛰어들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네.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네, 돈이 네. 많이 필요하다. 아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충전기 이제 설치도 하지만 이제 뭐 관리 유지 보수 그렇죠. 또 이제 뭐 충전소 운영하면서 네. 이제 충전 그 사업자로서의 규모의 경제가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진입 장벽은 낮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중소 뭐 대기업이 아닌 뭐 작은 기업들도 진출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이제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관련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도 이제 좀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두 개를 말씀드리면은 네. 현대차가 그 사진 보셨나요? 그 기아의 오토랜드 화성 공장에서 네. 이제 정의선 회장과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네. 뒷배경으로 태극기 있고 네 거기에서 그 사진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태극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기아 오토랜드 화성 공장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현대차 그룹이 2030년에 뭐든지 2030년이군요. 네. 기본으로 2030년, 2050년. 2050년 되면 나이가 몇 살 되는 거야? 뭐 어쨌든 2030년이 중요하다. 네. 30년은 뭐 그때도 동안이실 것 같습니다. 30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생산 계획량을 밝혔죠. 자동차. 네. 근데 작년에도 좀 밝혔는데 작년에도 2022년에도 우리 2030년에 네. 뭐 국내에서 144만 대, 글로벌로는 323만 대 생산량 높일 거야라고 했는데 이번에 목표치 그걸 올렸군요. 올렸어요. 그래서 국내는 144만 대에서 156만 대, 또 글로벌로는 323만 대에서 356만 대로 밝혔고 그러면 생산량을 키운다. 그에 따른 관련된 부차적인
인프라가 뒷받침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30년까지는 아직 수치는 안 나왔지만 2025년에 국내 초고속 충전기를 3,000개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초고속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완속 충전기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줄 서서 한참 놀아야 되는데 그죠? 네. 초고속으로. 네, 그래서 뭐 자율주행도 레벨이 있는데 이 충전기 쪽에서도 레벨 1, 2, 3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완속 충전기는 레벨 2인 거고, 그러니까 4-5시간 필요한 거죠. 완충되기까지. 그리고 이제 레벨 3가 한 20분 안쪽으로. 그게 이제 급속 충전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국내에서도 그래 2025년에 3,000개를 구축하겠다. 이런 수치가 이제 나올 정도 되니까 이제 전기차 충전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게 인프라가 커지면 당연히 커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도 뭐 전기차 충전기 관심 필요합니다.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가네요. 뭐 3월 말 4월부터. 그래서 국내에서 2030년에 현대차 그룹이 생산량 목표치를 높인 거. 그게 전기차 네. 충전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예. 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또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이슈가 이제 배출 규제 관련된 뉴스인 거죠. 네. 그래서 2032년에 세대 중에 2032년에 여긴 30년이 아니라 32년. 32년입니다. 네. 그래서 2년 더 썼네. 전기차 신차 네. 세대 중에 2대가 전기차여야만 네. 할 거다. 예.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공급이 굉장히 빨라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충전이 필요하잖아. 충전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쪽 관련돼서 약 10조 원을 네. 투자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2030년 가면은 또 이것도 2030년이에요. 근데 충전기가 77만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 2가 70만 개, 그리고 레벨 3가 7만 개가 필요하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2030년에 갔을 때 한 3,250억 달러, 그래서 한 400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충전기가 이제 막 단계별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단계별로 성장하는 건데 다만 이런 거는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뭐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렇죠. 셀 같은 경우는 우리 업체들이 뭐 전 세계 지금 중국을 배제하고선 최고 아닙니까? 근데 충전기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러면 뭐 해외 수요보다는 일단은 국내 수요 내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느냐, 그죠? 맞는 거죠? 네, 내수 쪽도 맞추는데 네네. 지금 미국 쪽에서 네. 지금 충전기 시장에 미국이 약 한 10조 원을 투입할 거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북미 쪽, 네. 미국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 방향을 그쪽으로 하려는 회사들도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전기차 충전기 관련돼서 한 10개 넘게 관련된 종목을 보고 있는데 네. 좀 해외 쪽과 관련된 기업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코스피랑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진 않지만 네. 뭐 북미 쪽 관련된 뭐 SK 시그넷 같은 경우는 최근에요. 거의 뭐 스트레이트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었죠. 네. 그래서 SK 시그넷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최태원 회장이 그때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도 네, SK 시그넷 그게 회장인지 관련된 분이 함께 갔어서 아니야 매출이 크지 않은데 왜 하필 SK 최태원 회장이 갈 때 함께 따라가지?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었죠. 네, 그래서 시그넷은 이제 코넥스에 있어서 거래는 할 수는 있어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자, 그럼 기업 얘기를 해볼게요. 충전 시장이 점차적으로 이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간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 볼까요? 네. 정말 많은데요. 정말 많은데 두 개를 네. 좀 말씀드릴게요. 압축하면 좋아요, 우리는. 네. 네네. 네. 일단 첫 번째 네.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다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네네. LS 일렉트릭인데
일단 전기차 충전 세 개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전기차 충전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ESS 모멘텀이 있고 또 자동화 관련된 쪽 이렇게 세 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LS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LS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LS 관련돼서도 뭐 리포트나 뭐 관련된 뉴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거? 주식은 네. 며칠 안 보다 보면요, 그죠? 네. 한 열흘만 안 보면 훅 오르고 떨어지고 그죠? 네. 근데 저렇게 중장기로 좀 초점을 맞추면 네. 지금 오른 거는 네, 하여튼 네. 네. 그 LS가 LS 그룹이 지금 향후 그 계열사별로 전기차 밸류 체인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까지 지금 진출을 얘기를 했냐면 우리 전구체, 네, 전구체 사업 진출하겠다. 그건 LS에서. 네, LS에서 목표도 밝혔고 그리고 이제 LS가 2030년에 이제 2030년입니다. 2030년에 니켈 그 6만 톤을 생산하려는 목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요게 또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LS가 LSMNM이라고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모르겠는데. 옛날에 M&M은 초콜릿 브랜드 아닌가? M&M은? 갑자기 초콜릿 먹고 싶습니다. 네. 옛날에 LS 니코동 재련 있죠. 예. 그게 예. LSMNM으로 변경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M 요 두 개가요. 예. 하나는 메탈, 하나는 머티리얼이에요. 머티리얼이겠구나. 그래서 네. 메탈과 머티리얼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우리가 고객사한테 굉장히 훌륭한 파트너사가 될게 이런 사명 변경이 됐어요. 네. 근데 LSMNM이 작년에 이제 100% 종속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LSMNM 참 발음이 힘드네요. M&M. 네, M&M이 출자한 회사가 있는데 토리컴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쪽 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광산 사업이고 작년에 리사이클링으로 3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토리컴부터 시작을 해서 토리컴, LS, M&M, LS 그래서 LS가 2030년에 니켈을 6만 톤을 네. 지금 생산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LS가 이래? 그럼 LS 계열사 중에서도요.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제 이름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이렇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계열사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LS 이제 일렉트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항상 저 앞에 잘 들어야 됩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LS 일렉트릭 지금 전기차 보면은 3월달에 코엑스에서 인터배터리 2023이 열렸고요. 그렇죠. 예. 또 같은 기간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좀 이렇게 관련된 이렇게 뭐 포럼이나 행사가 있었는데 LS 일렉트릭이 인터배터리 2023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를 이렇게 소개를 했냐면은 전력 반도체를 적용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LS가 전력 쪽에 좀 강하잖아요.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예. 근데 이게 변압도 되면서 직류 교류 전환까지 되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전기차 교류 이제 뭐 그런 관련된 뭐 기기도 필요 없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소개를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ESS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ESS 모멘텀 굉장히 중요하죠. LG 엔솔에서 최근에 그 북미 쪽에다가 ESS 이제 LFP 배터리 전용 공장을 맞아요. 증설한다고 했고 그렇죠. 또 이제 테슬라도 중국 상하이에 메가팩 40기가와트시 이제 ESS 공장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네. LS 일렉트릭이 4월 초에 영국에 1,2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전기차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지금 리튬 가격이 지금 폭락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고점 대비해서는
뭐 육부라 인산 리튬 같은 경우는 한 75% 하락했다고도 하는데 요게 ESS 생산에 필요한 게 리튬이에요. 네. 근데 리튬 가격이 하락했어요. 지금 ESS에서는 좋거든요. 그래서 2023년, 2030년까지 ESS의 성장률이 연평균 한 30%, 35%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ALS 일렉트릭에서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네. 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세 번째로 뭐 자동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LS 일렉트릭 자체가요. 작년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쪽 자동화가 한 17.5%를 차지합니다. 근데 자동화도 매출 비중이 20%도 안 되는데 뭐 중요한 거예라고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관련된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 네. 뭐 대기업에도 그렇고 중소기업에도 좀 맞춤형 관련돼서 진출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화 기술 쪽으로도 좀 관심이 필요해서 네. LS 일렉트릭은 전기차 충전, ESS, 자동화 기술까지 좋습니다. 네, LS 필요하다는 일렉트릭 1+1 LS까지 네, 눈여겨보시고 그다음에 또 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요게 전기차 충전까지 연결이 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솔루엠. 솔루엠. 네. 네,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네. 요 옐로칩 종목이고 네. 요거 두 개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전기차 충전, 네. 두 번째가 2차 전지 재사용 쪽. 재사용. 네. 그러니까 재사용이 이제 광물과 관련돼서 뭐 재활용 쪽이 아니고요. 진짜 뭐 잔존 뭐 얼마나 배터리가 남아 있는지. 네, 그걸 뭐 수명에 따라서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걸 측정해주고 뭐 네네. 이런 거죠. 네, 네. 그쪽에 네. 그 광물이랑 상관없다는 네, 거,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솔루엠이 원래 지금 2022년까지는 이제 ESL 그 전기 가격 전자 가격 표시. 네네 네, 맞아요. 네. 네. 이제 마트에 가면 이렇게 네네. 표시되어 있는 거. 네, 3위였는데 전자 가격 표시기. 네네. 최근에 이제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2위 사업자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전기차 충전에서 말씀드리면은 2년 전에요. 오랫동안 이제 준비를 해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2년 전에 2차 전지 기업인 SICell을 네. 인수를 했습니다. 예. SICell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전기차 충전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회사가 전기 그 2차 전지 재사용과도 관련돼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네. 2년 전에 인수를 했고 그 부분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충전 관련돼서 원익 P&E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솔루엠이 작년 9월에 원익 P&E와 그 충전기 파워 모듈 네. 개발 또 MOU를 또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SICell 인수, 원익 P&E와의 MOU 체결 그리고 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멕시코에서 이제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네. 목적은 북미 쪽에서 커지는 전기차 충전 수요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볼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충전기 쪽도 이제 봐야 된다. 그 내용하고 주목해 볼 기업은 LS 일렉트릭 그리고 솔루엠 두 기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엽 이사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